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3강은 현재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극한의 연산 중에서 급수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중에서 이번 강의는 일단 급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른 강의에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후반부에 들어갈 텐데 첫 번째 우리가 급수라는 것, 현재 수열의 극한의 내용 중에서 급수라는 게 뭐냐 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급수를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일단 급수라는 표현을 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것을 갖고 써먹을 때 1번 정의가 뭐지 이게 되는 거죠. 정의는 뭐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an이야 라고 설명할 때는 이 값은 대입 수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이것은 예측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측정, 예측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무조건 무한대라고 해서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리미트는 반드시 발취해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대입 수치가 안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입 수치로서는 옳지가 않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내용일 뿐이다. 그래서 원래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나오면 현재 이 식은 두 개로 분리해서 리미트 시그마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야. 리미트 시그마로 이렇게 분리해서 여기서 이제 리미트를 뺐으니까 이제 무한대를 뺐으니까 이 무한대 대신에 여기다 뭘 쓰면 n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변수를 n으로 바꿨으니까 이 대입수치의 기호도 이렇게 살짝 k라고 바꿔주세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하면은 선 시그마의 연산을 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후 시그마 연산, 그래서 시그마 연산을 먼저 하시고 후 그 다음에 리미트 연산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 라고 하는 극한 연산을 해주세요 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 시그마 후 리미트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연산이 가능한 과정이 몇 가지냐 라고 하면 연산이 되는 과정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정리하겠다라고 하시면 아무 때나 막 연산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딱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분수. 연산이 가능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부분분수와 그 다음에 플러스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가지만 우리는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분수에 관련된 급수와 등비 수열에 관련된 급수, 우리는 딱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할 거다.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부분분수가 뭐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이 부분분수 언제 배웠죠?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하의 내용 중 함수에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를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분수라는 것을 보통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식을 외워서 풀더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런 공식을 기억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 공식 보긴 했었는데 다 까먹었어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공식은 안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안 외우고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진 원리가 뭐지? 라는 걸 갖고 공부하는 거지 결코 이 글씨를 갖고 푸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도 설명해 줄 텐데 우리 수학 하를 공부하지 않았어, 나는 다 까먹었어 라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이 이미 개념적사고 수학 1의 수열편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간혹 학생들 중에서 수학원 안 듣고 바로 미적분 들어오는 학생도 있어서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이 부분분수는 수학원에 있는 우리 개념적사고 수학원에 있는 수열 파트의 강의를 꼭 챙겨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첫 번째 부분분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주면 이렇습니다. 2분의 1 빼기 3분의 1은 얼마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통분해주면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2니까 이거 6분의 1이지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통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분모가 다른 것을 분모가 같게 하는 과정을 통분이라고 해. 그러면 부분분수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통분되어 있는 값을 통분 이전으로 돌려주는 과정을 우리는 부분분수라고 한다. 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부분분수는 통분되어 있는 값을 통분 이전의 단계로 옮겨주는 것을 부분분수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n하고 n 플러스 1분의 1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이것을 갖고 이 값을 찢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한 놈은 분모가 뭐야? 하면은 n이다. 한 놈은 분모가 n이고 하나는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분모 값을 둘로 쪼개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바로 상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통분을 딱 하면은 이 n 플러스 1 올라올 거고 n이 올라올 거야. 그럼 양쪽에 n 플러스 1하고 n이 올라왔는데 합쳤을 때 결과는 n이 없어야 돼. 생각해. n 플러스 1과 n이 올라왔는데 n이 없대. 그 얘기는 뭐지? 이거 더해야 돼? 빼야 돼? 맞아. 빼야 되는 거야. 그쵸? 빼야지 n끼리 지워질 거 아니니? 그러면 여기가 올라올 때 만약에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여기는 2n, 여기는 n이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율이 어때야 돼? 그러면 정답은 1대1로 같아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통분해보자. 그러면 n하고 n 플러스 1 곱해주면서 n 더하기 1에서 n 빼주면 얼마? 1 남지. 맞아. 그러면 이 자체가 끝인 거야.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자? 부분 분수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n 플러스 2분의 1이면 어떡할 거냐? 물어보았어. 그럼 이런 경우도 두 개를 쪼개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왔을 때 n 값이 없으려면 1대1로 해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n 플러스 2가 되면서 n 더하기 2에서 n 빼주면 얼마 남아? 2. 그러면 2가 1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야. 이거 통분했으면 분자에 2가 있잖아. 근데 분자에 있는 2를 1 만들려면 일단 분모를 없애야 돼. 이렇게. 그러면 지워지니까 1 남지. 그럼 여기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혹은 하나 더 해서 만약에 n 플러스 3분의 2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주면 n 플러스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n이 없다는 것은 여기가 1대1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리고 머릿속 계산해봐. 통분해주면 n 더하기 3에서 n을 뺐어. 그럼 얼마지? 3. 3이 2가 될 거야 라고 하면 분자에 있는 3을 일단 지워야 돼. 그러면 3으로 해주는 건 3, 3 지워주면 1 됐다? 근데 1이 2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맞아. 1을 곱해주면 되잖아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부분분수라는 식을 잘 보면 부분분수가 뭐지? 라고 하면 a 곱하기 b분의 1이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해봐. 이거 할 때 먼저 우선순위는 여기가 b-a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것을 찢는 거야. 그쵸?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뺀다면 통분하는 순간에 요거 통분해주면 a 곱하기 b분의 b-a겠구나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랑 모양 분모는 같은데 분자가 b 빼기 a니까 이거 없애주려면 뒤에다가 요거 곱해주면 되겠다 이대로 따라 붙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순서도 앞에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후에 얘가 오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간혹가다 시험 문제 중에 킬러 문제가 나올 때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왜 빼야 되는데 하면서 더해주면 어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그러면 a 곱하기 b분의 a 플러스 b네 이렇게 되는 거죠. b 플러스 a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뒤에다 뭘 곱하면 돼 하면 이거 없애줄 a 플러스 b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의 문제에 따라서는 위의 과정을 쓸 수도 있고 위의 과정을 쓸 수도 있고 아래 과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이거 외울 거냐? 아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만들어 먹어야 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실제 수열 파트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그마 과정하고 지금 배우는 미적분학의 급수에 나오는 시그마 과정은 다르다. 여기는 급수가 수렴하는 값만 모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인 게 부분분수하고 또 하나가 바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부분분수 등비수열. 첫 번째 일단 부분분수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해 주면,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제 부분분수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푸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뭐 해라? 리미트 시그마를 분리해줘.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현재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사실은 이 과정이 뭐야? 라고 하면 바로 부분분수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 시그마를 먼저 계산해줘. 항을 펼쳐주시면, 자, 1 넣어주세요. 그러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하는데, 펼치는데 요게 1대1로 서로 지워지더란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지워지더란 얘기야.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당 2개씩 나오니까 나중에 우리가 n을 넣어주면 여기도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쌍쌍이 지워지면 여기까지 지워져. 근데 꼭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는 항까지도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갔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얼마죠? 하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나올 거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값이 0 나올 거야. 그러면 1 빼기 0이니까 얼마 나와? 그러면 1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이 살짝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살짝 앞으로 볼게요. 무조건 점점점을 그냥 뒤 후반부에 살짝 여기 좀 와줄까요? 카메라? 그러면 여기를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 어차피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1 나오네? 정답 1 쓰는 학생들이 있어. 왜? 여기는 0일 거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잘 봐.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죠? 하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거야. 즉 0 빼기 0에서 0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여기가 1 빼기 1에서 0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 마지막 번째 항이. 그래서 마지막 번째 항을 꼭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선생님이 하나 보여줄게. 봐봐. 자, 살짝 와서 심한 문제를 하나 던져주면 이렇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설명했어. 잘 봐. 우리 아까 설명했지만 급수가 멈추려면 an의 값이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an이 얘야. 그럼 an이 뭔데 하면 n 플러스 1분의 n에서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을 뺀다 이게 되겠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어때? 라고 한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이니까 빠지면 0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쵸? 그런데 현재 이것도 계산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여기는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리미트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1을 넣어주는 순간 여기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 3분의 2 넣어주면 3분의 2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분의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진다면 나중에 2분의 1 나오겠네 라고 하지만 나중에 n을 넣어주시면 얼마 되죠? n 넣어주시면 여기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여기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값은 바로 1 나올 거야. 그러면 2분의 1 빼기 1이니까 이거 얼마 나와?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은 급수의 연산이다. 만약 상대방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구해줘 라고 질문한다면 이거는 100% 뭐 해야 돼? 리미트 시그마로 분리해서 이 문제 자체를 연산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걸 절대로 까먹지 마셔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뭐 한다? 선, 시그마, 그 다음에 후,
리미트라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 연산 중에서 수렴값을 갖게 되는 연산 과정. 첫 번째 부분분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등비급수를 배울 텐데 그 전에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2번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자, 등비 수열은 기본적인 꼴이 어떻죠? 라고 하면 A1 곱하기 R의 n-1입니다. 설명해줘요. 그러면 첫 번째 등비 수열의 극한은 어떠냐? 라고 물어봤어요. 등비 수열의 극한.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어떠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설명해 볼까요? 이번엔 끝번장이잖아. 넣어주면 A1 곱하기 R의 무한대승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A1에다가 R 값을 계속 나는 끊임없이 곱해 나갈 거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R 값이 얼마니에 따라서 뭐 한다? 이것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참고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했더니 바로 수학원에 있는 지수함수 과정과 같아요. y는 ax이라는 지수함수를 참고해 봅시다. 첫 번째, 현재 우리가 a가 0과 1 사이라면 어떻죠? 라고 질문해 봤어. 그러면 이때는 0과 1 사이 때는 우리가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크다면 현재 이 함수는 발산하는 모습을 본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 설명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는 어떻게 돼? 라고 하면 x가 무한대 가면요, 이 값은 0으로 갈 거야 설명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리미트 n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ax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이미 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질문하는 과정인데 뭐냐? 결국 R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R의 무한대승이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떠냐라고 하면, 왜냐면 여기서는 지수함수니까 이때는 전부 다 양수를 설명하지만 여기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다시 말하면 분모가 크다라는 1번의 케이스가 되는 거야. 분모가 더 크다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면 이라는 2번의 케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값 r이 1이라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분모가 더 큰 걸 무한번 곱해주면 나는 0으로 갈 거야. 그럼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a1 곱하기 0은 0이다 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수렴을 하는데 나는 0이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간다면 an 값 어디로 가? 라고 한다면 이때는 분자가 더 큰 걸 무한번 곱하니까 r이 만약에 양수면 쭉 올라갈 거야. a1도 양수인데 r도 양수면 쭉, a1이 음수인데 r이 양수면 음수 쪽으로 쭉. 근데 만약에 r이 -2나 -3처럼 음수야. 그러면 진동을 하는데 진동폭이 커지면서 나는 발산할 거야 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발산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R값이 절대값 R이 1이야 라고 해버리면 바로 R이 1인 경우와 R이 -1인 경우로 갈라진다. 그러면 R이 1이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데 이때는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A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A1에다가 계속해서 1을 곱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얼마 나오지? 맞아, A1인 거야. 그러면 이것도 수렴을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설명이 되는 거야. 두 번째, R이 -1이면 어떻죠? 라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값은 결국 설명하는 값이 얼마 나오지? 맨 처음에 a1, 그 다음에 뭐야? -a1, 그 다음에 또 뭐야? a1, 그 다음 -a1. 값이 R이 -1이면 계속해서 진동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진동하니까 뭐가 되니 이게?
나는 바로 발산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수렴하는 값은 딱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잘 봐도 여기까지인데 수렴하는 값을 체크해 보니까 이거하고 이게 수렴하네 이게 되는 거야. 맞아. 잘 들어야 됩니다. 수렴합니다라는 거는 같아. 다른 점은 뭐지? 수렴 값이 다르다야. 잘 봐. 얘는 0으로 갔고 얘는 어디로 갔다? A1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살짝 앞으로 와서 정리해 볼게. 그럼 선생님, 만약에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등비수열의 현재 수열의 극한은 어떻습니까? 즉, 여기서 수렴 구간은 뭐죠? 라고 질문하는 거야. 수렴 구간이 뭡니까? 1번. 수렴 구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멈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건데, 첫 번째는 바로 -1과 1 사이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어디로 갑니까? 하면 저는 0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AN은 0으로 갑니다. 라고 설명해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0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수렴하는 값이 또 있지. 누굽니까? 1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되죠? 라고 하면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A1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얘도 멈췄고요. 저도 멈췄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멈추는 값은 달라도 멈췄다는 사실은 같은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예요. -1과 1 사이에서는 0으로, R이 1일 때는 A1으로 수렴을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조금 내신같이 좀 지저분하게 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식이죠?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 보자. 바로 뭐냐면 수렴 조건은 뭐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모의사나 수능은 이런 거 안 내요. 한데 학교 내신은 내요. 그러면 수렴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갖고 와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R값은 얼마야? -1과 1 사이라는 거는 앞쪽에 있는 수렴 구간하고 똑같은 얘기야. 만약 -1과 1 사이면 0으로 갈 거고 R이 1이면 A1으로 갈 거야 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수렴 조건은 거기다 또 하나 AND가 뭐가 있냐. 바로 이 초항값이 0이 될 수도 있잖아 이 되는 거야. 초항값이 0 될 수도 있잖아 이 되는 거죠. 현재 여기가 뭐라면 미정계수가 존재할 때만 이 이야기를 써주시면 돼요. A1에 해당하는 범위에 뭐가 있을 때? 미정계수가 있을 때만 이 생각을 가져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수렴 구간을 첫 번째로 공부했어요.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두 가지라 했는데 첫 번째는 수렴 구간 확인했고 이제 두 번째 확인할 것은 선생님 그러면 등비 급수는 뭡니까? 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등비 수열이 합의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R의 n-1인데 얘가 수렴값이 얼마일까? 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수렴한다고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딱 지목하고 들어가야겠네. 얘가 결국 급수가 수렴하려면 현재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R의 n-1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앞에 성질 배웠잖아요. 이것은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값 이거 0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야. 맞아요. 바로 이 부분이죠. 얘가 수렴을 하려면 이 값 0 나와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바로 등비급수의 수렴 구간을 알 수 있죠. 등비급수의 수렴 구간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AN이 0 되는 거 가져와 이게 되는 거죠. 자, 왼쪽으로 한번 살짝 가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AN이 기본적으로 -1과 1 사이에서는 0 되는 거고
얘는 A1 간다 했죠? 그러니까 둘 다 멈춘 건 맞지만 한 놈은 0이고 한 놈은 0이 아니다야. 근데 나는 등비급수가 되면 그 중에서도 끝번장이 멈춘 건 맞는데 그 끝번장이 멈춘 값이 0 나오는 것만 챙겨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N이 0 되는 것은 누구다? 바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가능해.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급수의 수렴 구간, 즉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현재 A1 곱하기 아래 n-1승. 이 수렴 구간은 바로 얘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아, 등비급수에 대한 수렴 구간은 얘구나. 그럼 앞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다시 한번 보지만 리미트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리미트라는 개념이다. 끝번째 항만 보면은 멈춰줘 하면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다고. 여기서는 나는 끝번째항은 그 중에서도 무조건 0 나와야 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과정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에서는 등비 수열의 수렴 구간과 등비 급수의 수렴 구간을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R이라는 게 1 값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지니까 꼭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등비급수의 연산이에요. 등비급수의 연산.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했던 대로 리밋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아래 n-1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m까지 a1 곱하기 아래 k-1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r 값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고요. yes. 그러면 먼저 이거 하면은 이거 등비 수열의 합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뭐죠? 하면 r-1 쓸 수 있지만 어때요? r이 1보다 작으니까 1-r을 쓰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a1에 1-r에 n승이라 하면 되겠네. 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n값을 갖고 있는 게 누구야? 하면 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버리면 이 아래 n승은 분모가 더 큰 걸 무한번 곱하니까 나 0 나올 거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마무리되는 값은 뭐지? 하면 바로 1-r분의 a1이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을 이해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살짝 지우면 정리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등비급수는 더 쉽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특별히 리미트 시그마 전개하지 말자. 즉,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아래 n-1승이 나오면 이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1-r분의 a1이라고 하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할 때 r이 뭐야? 라고 질문했어요. 그 A1은 또 뭔데? 라고 질문하는데 A1이 뭐죠? 초항! 그러시면 안 돼요. 얘는 바로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처음 등장하는 수인 거예요. 처음 등장하는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초항 아니야? 아니요. n 대신에 1 넣어보시라고요. 이렇게. 그 n 대신에 1 넣어주면 얼마 돼요? a1 곱하기 아래 0승이죠. 그 아래 0승이니까 a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r 값은 뭔데? 라고 한다면 얘는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항과 항 사이의 비율. 아니 그거 공비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아마 선생님한테서 등비술 배웠던 분들이면 그런 얘기 안 나오죠. 기본적으로 나중에 부분합 들어가면요. 짝수번째 항들의 합, 홀수번째 항들의 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공비는요. 하나도 빠지 말고 항 사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절대 부분합에서는 이 말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첫 번째, 1번 항을 펼쳐라. 꼭 명심할 것은 이 문제가 나오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아래 n-1 이렇게 펼쳐지면 반드시 이거를 한번 펼쳐보세요. 1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A1. 이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A1 곱하기 R. 이렇게 항을 펼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다? 처음 등장하는 수와 처음 등장하는 수 누구예요? 맨 처음 있는 거 A1 과 그 다음에 공비 현재 R 값을 구한다가 되는 거죠. 구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공비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거는 항과 합을 나타내는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에요. 합을 나타내는 항과 항 사이의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갈 때 얼마 곱했어? R값 곱했어. 이게 되는 거죠. 간혹가다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 0, 4, 0. 2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0 더하기 8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에서 0 갈 때 0 곱하나? 그럼 0에다가 뭘 곱해 4 나오지? 한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등비급수가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게 0이 아닌 수렴값들만 싹 적어주세요. 그러면 처음 등장한 수는 2,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은 2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1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면 나중에 2, 1, 2분의 1 이러면서 합을 나타내는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을 구해줄 수가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등비급수는 원래는 부분분수는 어떻게 돼요? 부분분수는 선 시그마 후 리미트라고 해서 시그마 연산 후 리미트를 입력해 주시고 등비급수는 빠르게 계산해서 이렇게 공식화해서 문제 푸는 게 좋은데 공식화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은데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 바로 항을 먼저 펼쳐주시고요. 이 펼쳐진 항을 가지고 처음 등장하는 수와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을 뽑아달라는 게 키워드라는 걸 잊지 맙시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등비수열의 수렴 구간 그리고 등비급수의 수렴 구간 이게 등호 1이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등비수열의 극한은 끝번째 항이 멈추면 되기 때문에 그 끝번째 항이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었어. 하지만 지금 할 때는 등비급수는 AN이 0 되는 것만 원해. 하다 보니까 여기 등호가 빠진다는 점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바로 연결해서 두 번째 심화 연산인 점화식 설명해주고 바로 문제풀이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